클로징 벨라이 부. 반갑습니다. 9월 1일 9월의 첫 거래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첫 거래일이어서 네. 잘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참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예. 143. 3,144. 네. 21선, 61선 터치 간당간당합니다. 다시 그 자리가 왔는데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예. 또 제가 채팅창 안 보고 있지만 욕을 하고 계시겠죠? 제 욕? 예. 떨어져야 된다니. 자, 요때 요 자리인데요. 요때가 8월 20일 수요일 날 장중에 이제 2.2% 떨어지면서 61선 터치할랑 말랑 간당간당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다시 살려줬는데 네. 지금 뭐 5일선하고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그리고 61선 지금 터치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네. 3125 정도가 이제 61선인데 오늘 3135까지 갔다 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11시 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11시까지 잘 버티다가 쭉 뺐네요. 쭉 빠졌어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요 옆에 자료 여기서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 예, 우하단 여기 네. 이렇게. 여기 수급표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11시 때부터 쭉 팝니다. 그래서 2,500억까지 매도가 나왔고 네. 그럼 얘네는 왜 이러냐 하면은 나스닥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이때부터 이제 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흘러내렸고 그럼 환율이 뭔 변화가 그게 있나? 있냐? 네. 환율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97.8까지 갔다가 97.6까지 쭉 떨어지네. 예,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예, 지수도 그리고 약세. 나스닥 하락, 그리고 지수도 약세. 네.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엇이 트리거가 됐냐? 뭐지? 그거는 내가 몰라. 그건 두 분이 알아. 두 분 아시죠? 네, 두 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두 분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월에 처음 뵙는 두 얼굴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김재규 본부장님 왔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진지님께서 요즘 계속 불안합니다. 3전 다시 6만 전자 안착. 답답 우울합니다. 네. 외국인 뭐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치진이 형님께서 토요일 날 명행 커피 사주라고 다른 데다가 슈퍼챗 썼다고.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여기는 클로징벨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은 신이다님께서 요즘 같은 때는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반등할 건데? 라고 하셨거든요. 어느 분이죠? 국장은 신이다. 국장은 신이다. 네. 아이디부터 이미 벌써 네, 편향성이 좀 보이네요. 예. 시장은 냉정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지지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지 않았어요. 오늘 지지해줬잖아요. 일단은. 그래요? 오늘만 보면. 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장 코멘트 들어보자면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네, 좀 많이 빠졌네요. 생각보다요. 한 2% 정도 이상 빠질까 싶었는데 역시 삼성하고 하이닉스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다른 것도 뭐 방산 빼놓고는 제대로 방산하고 일부 제약바이오 뭐 이 정도 말고는 별로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결국 삼성하이닉스가 내려가는 각도가 중요한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0.5에서 한 0.8% 더 빠진 것 같아요. 삼성하이닉스 각각. 그래서 그 정도가 센티가 좀 무너지는까지는 모르지만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당한지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정당한지는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안 좋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하나 싶더니만 다시 밀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일단 뭐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좀 반감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9월달 되면 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논의가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시장 자체를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우리 시장엔 좀 부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뭐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9월달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지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별일 없이 좀 재미없게 지나갈 가능성이 있고 10월달 같은 경우도 휴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지금은 분명히 종목별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 종목군들이나 강세 업종들을 좀 추려가지고 공략을 해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전 이렇게 시장이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른 거 보면은 한화 오션 이게 신고가 근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 한국조선해양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이런 종목들 보면 얘네들을 지금 이 위치에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얘네들 안 사면 살 것도 없어. 없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요거 52주 신고가인데 예, 뭐 요런 애들이 있고 그렇다고 뭐 내가 크래프톤을 살 거야 아니면 뭐 저기 NC 소프트를 살 거 뭐 살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사기가 매우 어려운 네. 그런 장인 것 같고 예. 원래 강했던 애들이 계속 강한 것 같아요. 예. 조선, 뭐 방산, 요런 로봇 거 이런 것들. 테크윙 요런 거 사보자고 하니 네. 테크윙 요런 게 또 그거잖아. 예? 테크윙 계속 왜요? 사가지고 뭐 들고 있을 수 있겠어? 애기도 울잖아 밖에. 테크윙 아니야. 테크윙 이렇게? 아니고 JYP 이런 네. 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야? 네, 광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네. 홈쇼핑이죠? 홈쇼핑이죠. 예, 주식을 가장합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걸 들고 왔네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 두 분이서 뭐 말씀해 주실 만한 오늘 이런 종목이 눈에 띄었다 네. 라는 거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까 떨어진 거건 올라간 거건 네. 재규현님부터. 말씀하세요. 네, 뭐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그래도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알테오젠이 뭐 레포트도 좋은 게 나왔고요. 이 특허와 관련돼서 분쟁이 좀 있을 뻔했는데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오늘 코스닥을 어느 정도 지켜주지 않았나. 지켜줬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과 HLB 정도가 좀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역시나 좀 그래도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기입니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테슬라 쪽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사업부가 카메라 모듈 쪽이랑 MLCC 쪽이랑 그 FCBGA 그 기판 쪽인데 네. 그와 관련돼서 전부 다 이제 테슬라와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삼성전기도 나름대로 좀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밀렸었는데 조금은 반등을 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터 쪽이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장 후반부에는 정말 아주 작은 테마죠. 초전도체 쪽이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전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런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게 되면 시장이 살짝 이제 고점 징후이거나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종목별로 본다면 그 올라간 종목은 개별 종목이에요. 개별 종목. 작은 종목은 뭐 범한 퓨얼스 계속 강하고요. 수소 그 연료 전지하는 거 선박용이죠. 13% 올랐고 테크윙 올랐고. 근데 테크윙도 군계라시로 올랐지 뭐 전반적으로 소부장은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리고는 그 이제 지주회사 중에서 SK CJ가 그때 안 빠지려고 버틴 거. 화장품도 완전 개별주입니다. 아이패밀리 SC만 계속 가고 있어요. 3% 이상 올라가고 이게 며칠입니까? 상당히 그 며칠이야. 한 7일째, 8일째 연속으로 오르거든요. 지금 30% 올라 30%. 네. 7일 사이에. 이렇게 개별 모멘텀이 강한 종목만 못 잡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 ENA 같은 경우도 또 올랐어요, 이런 장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별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플레이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수는 낮아진 박스권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좀 분위기가 조금 좀 거시기 합니다.
지수는 많이 올라갈 거 같지 않아요. 반등하더라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 3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예. 아까 채팅에 그래서 11시에 왜 빠졌냐고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그거는 이따가 오늘의 핵심 뉴스거든요. 왜 자꾸 그거를 메인을 먼저 달라고 그러십니까? 에피타이저 먹고 그다음에 뭐 또 먹고 네. 좀 얘기 좀 하다가 네. 그러다가 메인 디시 먹는 거지. 기다려 주셔야 알겠죠?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땡땡땡 드가님이 네. 발사해 주셨고요. 예, 전효민님 오늘도 오셨고요. 날라리또님께서 VT 좀 살려줘요 땡땡땡. 네. 아, 셀레도니오님 오셨고요. 네. 크로아상님 오셨고요. 은미채님, 권종근님, 무지개님, 네. 비가 와요 땡땡땡. 네. 맙소사돌님, HJB님, 탈감님. 네. 뽀니님이 꽝꽝꽝 좀 오르자 응 하셨고요. 그리고 또 LTY님께서 초전도체 오르기 시작하면 끝났다는 소리지라고 약간 지표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소울님님께서는 땡땡땡 제 거 중엔 제규형하고 장렬형 언급 종목 중에 한미약품만 살아남았습니다. 오. 근데 이것도 윗꼬리 에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버거스테이지님께서는 잔인한 9월이 될 것 같다라고 아,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아까 어떤 분이 추석 때까지 이대로 쭉 쉬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거든요. 음.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재규님께서 네. 제약바이오 한국 시장 다 볼 거 없다. 굳이 할 거면 제약바이오 하고 안 그러면은 강원랜드나 가라. 이런 톤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네.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강원랜드 갔다 오셨고. 네, 강원랜드 좋잖아요. 예, 강원랜드. 네. 예. 자, 그러면 시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35%, 3,142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는 1.5% 더 떨어졌습니다. 네. 785. 오늘 하루만 1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최저가가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8월 20일에 있었던 766인데 이것도 2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2-3%포인트 더 떨어지면 760 바로 갑니다. 예. 근데 진짜 잔인한 9월이 될지 9월 1일 첫 끝발이 개끝발이어서 오히려 역으로 좋은 건지 오. 아니면은 진짜 9월이 안 좋을 거란 전조의 시작인 건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재규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전반적인 큰 그림은요? 네, 오늘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죠.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잠깐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9월 달에 계속 음봉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9월 달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도 매도가 꽤나 나왔거든요. 선물 쪽이랑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매도가 나왔고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많이 밀렸고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는데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오늘 이게 섹터별로도 종목별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도 안 좋은 기업이 있는 반면에 좀 올라온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각계전투의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다음 주에 FMC 16일, 17일 날 FMC 미국에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상법 개정에 관련되어 있는 3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늘 제가 보니까 한 1시쯤에 약간 네. 찌라시처럼 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선 친화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좀 돌면서 뭐 매물이 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시장이 왜 밀렸는지 제가 명확하게 안다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은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버텨줬어요. 조선주도 괜찮았고 방산주도 오랜만에 좀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참 자금이 조금씩 넘어갔는데 강력하게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굉장히 재미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흐름이 저는 굉장히 좀
속상하지만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치요? 예. 와. 병 주고 약 주고 해야 되는데 병만 주고 그냥 가버렸어. 안 돼. 네, 연말까지 계속된다. 아니 3차 상법 개정 얘기를 뭐 하셨으니까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정기국회 9월달 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5년 이내 소각까지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1년 이내 소각이다. 그래서 LG도 지난 28일에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한다고 공시를 했고 내년까지 남은 자사주도 다 소각한다. 원래 이랬어야죠, 원래. 예. 그리고 뭐 2020년대 들어서야 몇 건의 주식 소각 공지가 SK한테 있었고 LS, HD, 현대 등등 요런 지주사들과 계열사들 요런 것들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근데 요게 안 먹힌단 말이죠, 김장겸 본부장님? 네네. 그래서 특별한 거 없잖아요. 이게 특별한 거죠. 예, 원래 했었어야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힘이 있을 때 열심히 따이다 할 때 올려야지. 이젠 매크로나든지 아니면 그 산업 자체에서 약간 아까 AI 버블 나오고 이상한 소리 나오고 미국에서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장비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 하고 이런 소리 뒤에 나올 때 분위기 꺾일 때 이런 나오면은 그 효과가 반감되죠.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타이밍이 더 베터 타이밍이 있었는데 조금 밀린다. 그래도 9월달에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런 거 안 하면 아마 무너질 겁니다. 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냥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3,500 가고 3,600에 이것 때문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9월달 말고 8월, 7월달에 했으면은 다른 거고 이게 9월 지나서 10월, 11월 하면 또 다른 거죠. 뭐든지 항상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 얘기하는데 HBM이 작년에 나오는 거하고 올해 상반기 나오는 거, 하반기 나오는 거 의미가 달라요. 다 시간 타이밍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 사이에 늦어지면서 더 강화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더 강화된 건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가 바랬던 정도를 하는 거죠. 원래 바랬던 정도 했을 때 얼마나 그러냐면 제가 3,300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3,300은 가볼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장담할 수 없다. 왜냐면 삼성하이닉스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모른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제가 삼성하이닉스는 오늘 같은 날 좀 빠질 때는 바이오믹스 세게 불렸는데 오늘은 그냥 좀 관망이거든요. 더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망이라는 얘기는 아까 재규님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네. 대동소이한 분위기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방산하고 조선이 오른 건 좋은 거지만 버티면 했지만 그거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오른 거다. 라고 보고 제약바이오는 좀 다릅니다. 그 제약바이오는 모멘텀 몇 개 있고 로봇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장을 그렇게 아주 편하게 끌어올리기에는 환율이 진짜 내려가지 않으면 어렵다. 환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못해서. 자, 그러면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 안 오를까? 왜 안 오를까? 왜 안 오를까?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왜 안 오를까? 아니, 그러니까 난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야. 예. 나 합리적이잖아. 네. 솔직히 맞잖아. 어. 나처럼 객관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 자신도 저 메타인지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 제 장점인데 한 발 물러서서 3인칭 시점으로. 그렇지. 내 그 이해관계를 떠나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이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한미 정상회담 했지. 네. 맞잖아. 네. 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 뭐 80-90%지. 거기다가 뭐 저기 상법 개정 진행되고 있지. 엔비디아 실적 정치적 나오고. 상황 안정돼 있지. 맞아. 예전처럼 혼돈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어쨌든 세틀이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 모든 것이 좋았고 지금 이제 가을의 단풍도 이제 알록달록 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상황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일본도 지금 이제 3만 얼마예요? 3만 1,000에서 4만 3천, 4만 3천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것일까? 왜 빠를 못 받는 것일까? 그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제가 뭐 이제 연말까지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좋아도 내 종목이 안 가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이제 뭐 연말까지 시장이 좀 재미가 없어도 사실 종목 선정이라든지 업종 선정을 잘하면 수익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좀 재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택을 잘 하시면 그래도 길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우리 시장 왜 못 올라가냐 몇몇 네.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을 얻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뭐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선 업종 자체, 우리가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하나오션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조선 업종이 과거에 좋은 밸류를 받았을 때 PBR이 5배 정도까지 올라왔었던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하나오션이 7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싸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싸지 않죠. 7배니까. 아니지. 예전이랑 상황이 달라졌잖아, 형. 미국이 붙었는데 그건 맞는 말이죠. 트럼프가 아주 환장하잖아. 침 줄줄 흘리고 있는데 5배, 7배 그 예전 상황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죠. 뭐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7배도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힘이. 더 올리기엔 그죠. 부담스럽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을 아주 뛰어넘는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김장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되어 있다라는 부분. 다만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연내에 2회 정도 할 거라고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뭐 11월 달이나 12월 달이나 연내에 1회 정도는 더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금리 인하 스탠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주주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그 스탠스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기업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 자체가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쉽게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굉장히 좀 냉정하게 좀 못돼 처먹게 말씀드려보자면, 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중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15년 만에 신고가라고 해요. 네. 10년 만에 신고가라고 중국이? 합니다. 중국이. 야, 그러니까 자금이 공산주의인데 그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 자금이 크게 몰릴 만한 모멘텀이 좀 약하다.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 진짜 웃기지 않아? 거기는 미중 전쟁으로 지금 관세 협상에서 제일 크게 싸우고 있는 지금 이미 벌써 50% 관세 진행이 되고 있어. 그렇죠. 근데 거기는 사상 최고가인데 우리는 미국이랑 협력하는데 빌빌겨? 이게 내가 합리적이잖아. 내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잖아. 근데 거기는 미국과 대적할 정도로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뭐가 돼? 외국인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알겠어. 자, 김정일 본부장님. 네, 아, 네. 가을님께서 네. 네. 저한테 이제 한 소리 하신 겁니다. 당장 내일 떨어질지도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안다고 예측하려고 하냐. 올라요 내려요 그만 물어봐라. 예측은 조용히 했어. 12월까지 못 간다고 예측은 조용히 했다고. 나는 왜 못 가냐고 이유를 궁금하다. 물어본 아니, 건데. 그렇게 딱 던져놔야지 다른데 귀찮은 얘기 안 하니까 귀찮은 얘기. 크게 던지고 가는 아, 거지. 크게 던지고. 예, 가을님 알겠습니다. 왜, 아이고. 자, 이제 저한테 앞으로 왜 오르는지 내리는지 말씀해 주지 마세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예, 어차피 모르시니까. 모르지. 네, 모르지. 그렇죠. 자, 무슨 그러면 알겠어. 질문은 똑같습니다. 이전보다 상황은 나아졌는데 네네. 금리나 기대감 올라갔고 반도체도 SK 하이닉스 김정일 본부장이 표까지 딱 가져오셔가지고 내년 내후년 실적 맞아.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네네. 거기다가 저기 뭐야 한미 정상회담 잘 했잖아. 했죠. 잘. 뭐 젤렌스키처럼 뭐 푸대접을 받아서 뭐 했어? 만년필도 주고. 만년필 다 했잖아. 다 했잖아. 다 했잖아. 했어. 왜못 끝내고 왜? 아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고요? 이게 한 3천 깨지면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죠? 깨진다고 해도 뭐 이상할 거 없어요. 깨질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3,300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140포인트라는 게 엄청난 것 같지만 3.5% 왔다 갔다 하면 얼마든지 3,300 가고 얼마든지 3.몇 프로 갑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6월 3일 그 대통령 선거 맞나요? 6월 네. 3일이었나? 예, 그 전까지 엄청 헤맬 때 3% 올라갔다 3%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급해졌지.
주가가 이제 2,900, 3,000 되니까 바로 3,500 될 것 같고 5,000 펌프주라고 하니까 그게 될 것 같지만 그게 넘버가 잡히지 않고 내러티브로 가는 기간이 있죠.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아까 이제 조선 얘기했는데 다 좋아요. 미국하고 관계됐고, 좋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sek터가 조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업사이드가 10% 이상 있다 단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방산도 그 아직 전쟁이 안 끝나고 그러니까 그 버티고 가는 거지. 그거 역시 뭐 다른 쪽이 반도체 좀만 올라가요. 그거 다 빠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건데 왜 못 가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근본적인 시가총이 가장 큰 건 삼성 하이닉스예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그거가 펀더멘털리 개선되는 게 아니고 펀더멘털리 노이즈가 생기면은 찝찝한 거지.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가 왜 1%, 2% 안 빠지고 왜 2.몇 %, 40% 가까이 빠졌을까라는 거를 내일 만약에 조금 더 빠지면은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오늘이 하루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버스럽게 된 것인지 이런 핵심 섹터하고 가야 된다. 2차 전지는 원래 트레이딩이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반등이 바로 안 돼도 신경 쓸 거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또 뭐 있을까? 변압기가 좀 빠졌네. 오늘 조금 그런 정도로 보고 자동차가 힘있게 가다가 좀 힘이 조금은 빠졌는데 좀 힘이 부족하죠. 뭐 지배 구조하는 거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은 환율이 내려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그 금리 인하를 뭐 갑자기 50bp를 하는 거 50bp 하면 좋은 것도 아니고 꼭 좋은 거 아닙니다. 50bp 갑자기 하면은 스무드하게 해야지.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하면 금리가 유가가 환율이 내려가고 외국인이 순조롭게 들어올 거야. 삼성하이닉스가 뭔가 something special new 오늘같이 이상한 something special new가 아니고 something special very 좋은 거 이런 게 안 붙으면은 이게 우리가 희망했던 3,300이라는 게 기본적인 스타팅 포인트가 금방 오거나 아니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관세 사람들이 뭐 트럼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관세 이펙트가 저는 없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나타날 거예요. 결국은 나타날 건데 그게 3Q가 아니고 4Q. 제가 그래서 3Q까지는 실적이 괜찮아서 주가가 가려면 3Q 실적까지 나오는 10월까지 가지 않으면 9월이나 10월까지 우리 10월 또 촌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고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9월 달에 너무 많이 빠졌어. 오늘 2,950까지 빠져봅시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그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버티다가 올라가는 건데 버티다가 오는 게 얼마까지 버티다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했을 때는 3,150이 오늘 바닥이고 이제 3,350까지는 논스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논리적인 거를 갖다 붙이기는 아직은 최소한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9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IT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그거 하기 전에 더 머리가 아파진 거지.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그냥 좀 넓은 시계열로 한번 여쭤보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로 보고 한다면 대통령이 우리나라 거기 다. 우리나라 대통령 말고 또 있나요? 미국 대통령. 비슷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네. 대통령 임기 끝날 때라고 본다면 지금 코스피 사는 것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3,100, 3,200 요 정도. 어차피 만스피 외치시죠? 만스피! 있었어요. 저 대한독 아니었는데. 만스피! 이거 딴 사람. 작가님. 작가님이요? 사람이었지. 제가 공주님이셨어요. 여기 아니야. 공주님이 7,000. 그럼 만스피 아니에요? 만스피 아니야. 7,000? 저는 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일단 뭐 3,500 상대방을 가고 나서 이상주의자 일단 3,500 가고 나서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면 한 2, 3년 정도의 한 3, 4년 정도의 시계열로 본다고 하면 지금도 저평가인 건 맞아요? 그 부분은 동의하세요? 근데 저평가가 지속되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내용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맨날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시장이 꺾여질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하면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엔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좀 정책적인 흐름에서 이 불확실성이 좀 더 제거가 되고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이 지금 뭐 코스피 5천과 대비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거나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올라갈 룸은 남아 있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가 좀 어렵고 이 말씀은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를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정책이 일어나고 나서 당해 연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몇 년 걸려서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붙어주면서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저도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5,000포인트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케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통령 되고 바뀌고 나서 3,500을 향한 여정 이런 거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PER로 한 11배, 12배 넘어가는 거. PBR로는 한 1.3배? 3배까지는 안 되나? 그쵸. 아직 그 정도. 네네네. 그 정도까지는 ROE가 내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잘 된다고 가정하고 둘 중에 하나가 잘 되고 하나가 뭉개지면 게임 끝입니다. 안 돼.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 빠지고 하이닉스 올라가고 삼성전자 빠지고 이런 패턴을 가면은 3,600도 쉽지 않습니다. 라고 네. 저는 보여요. 근데 지주하고 증권회사 미친 듯이 한 번 더 가. 저번에 한 30% 가듯이. 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만히 있더라도 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잘 가. 또는 지주하고 상법이 너무 잘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고 가. 그래도 3,500, 600원 언제든지 갈 포텐셜이 있다고 느껴요. 여기까지인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매크로에서 이제 버블 얘기 나왔잖아요. 네. 버블에 우리가 초입인지 어쩐지 모르게 이게 버블이 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한 번 더 버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리스크가 생길 거라 봅니다. 버블 얘기가 나온 게 작년 8월달 나왔거든요. 올해 6월달 나왔어요. 3번 정도 됐을 때도 ROIC가 애매하면은 아마도 투자에 대한 그로스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는 투자에 대한 캐펙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꽤 높은 텐데 그때 돼서 리스크 콜이 나오면은 그때는 매크로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삼성전자에서 서로 깝깝하면 가. 아니면 그 우리 지주회사 상법 잘 돼갖고 진짜 가. 둘 중에 하나만 확실히 돼서 3,500, 600까지 한번 가볼 것 같은데 매크로가 만약에 내년 중반 정도에 만약에 이번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더 흔들어주면은 그거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애매할 수도 있다. 그게 여기서 20% 정도나 15% 정도 업사이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전사령관 마저 재규어형, 실전형 우리 김본 부장님은 정말 컨트롤 타워 스타일. 국가를 위해 봉사하셔야 된대요, 두 분이. 와. 국민을 위해서. 예, 예. 맞습니다. 출마하세요, 내년 6월 지선에.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비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어요. 주가가 합리적으로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맞아요. 합리적으로 올라가는 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꾸로 합리적이지 않게 내려갈 때도 내려가죠. 합리적이지 않게도 내려가죠. 무자비하게 내려갈 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하는 거는 저희나 우리 재기님한테 이슈가 아니고 본인의 것 필링을 저죠. 그렇지. 네. 그래갖고 장가를 한 3년 늘릴 수도 있고 그렇죠. 빨리 할 수도 있고 네. 어차피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일단은 결혼 자금 카카오에 넣고 보는 거야. 너무해. 네. 그럼 이제 이거 보는 뉴스 볼 때. 여자친구 마음 아프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말은. 아니 결혼식을 식을. 결혼은 먼저 하고. 결혼 먼저 하고. 이미 한 거 아니에요? 결혼은 옛날에 애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6.25 때는 결혼 그런 게 어딨어. 일단 애부터 갖고 시작하는 거지. 예. 아까 재미없는 얘기 좀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네. 재밌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래 남의 집 집안 싸움이 제일 재밌죠? 그래서 요거 두 분께 한번 여쭤볼 텐데요. 9월은 굉장히 불안한 달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리스크,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리스크도 갑자기 우리나라가 타격을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프랑스의 운명에 걸렸다. 예산안 갈등의 정치 불안 심화. 내 생각에 이 총리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바이루 총리. 바이루. 바이루. 네, 불신임 위기 고조. 의회 신임 투표를 앞두고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수를 던졌다. 프랑스 국가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내각이 붕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막대한 국가 부채 상황을 선체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는 배다. 이러면서 재정 긴축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신임 투표가 8일에 있어요. 8일 하원에 특별회의를 소집해서
정부 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내년까지 재정 적자 70조를 감축한다. 요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인데 안 된다고 하는 게 또 신임 투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김정일 본부장님 우리 시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저기 이런 게 아니지 여소야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완전히 여소야대 뭐 이렇게 해서 완전 힘이 없거든요. 아까 65조 70조 그 저기 뭐지 그 적자 긴축 감축하는 거 이거를 제안했는데 양쪽에 여당 야당에 다 거부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거기 여당이 아니고 거기 좌파 거기 사회당인데 거긴 뭐라 그러면 복지 축소 반대. 복지 축소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파 국민연합은 뭐라 하냐면 세금 인상 반대. 뭐 어떻게 하죠? 답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프랑스가? 네. 아니 좌파는 복지 축소 반대, 우파는 세금 인상 반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죠. 어떻게요? 그래서 국회에서 의회를 해산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 밖에서 새로 뽑으라는 건데 일단은 위기는 한바탕 지나갔어요. 이게 얘네들이 그 국채가 10년 국채가 그리스보다 높습니다. 그리스 개꼴이라는데 그리스보다 높다고. 네. 개꼴이 뭡니까? 그 재정 적자가 5.8%에 마이너스 5.8%. EU 평균 공고치 마이너스 3%다 훨씬 2배 넘고 이 망하기 직전의 생각이죠. 얘네가 유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25% 돼요. 이게 현실화되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 뭐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유로화가 약해되면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어갖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 원화 강세가 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 정도는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어떻게 복지 축소하고 세금 인상 반대하고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걸 지금 일어나고 있다. 타산지수 삼으라는 거는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에요? 환율이 뭐라고요? 달러가. 그 유로가 약하다는 유로 약세. 길명화 됐잖아요. 나중에 지나가면 괜찮겠지만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겠지 단기적으로. 그럼 워낙 강세에 도움이 안 되죠. 그 정도로.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이니까 그때 잘 후속되면은 의회사 안 하고 뭐 수상방 바꾸고 총리만 바꾸고 하면은 또 그때부터 다시 달러가 약세가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번 주는 괜히 신경 쓰이면 지난주 일이니까 아주 시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터님께서 프랑스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다 하락해서 코멘트 할 게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9월 달에는 뭘 빌미로 해서든지 좀 끌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규님도 요거 관련해서? 네, 뭐 프랑스 지금 뭐 부채가 5,000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유럽 쪽에서도 말이 많고 이제 프랑스의 문제가 그 EU 유럽 연합으로 전부 다 퍼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저는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좀 잘 마무리가 되면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작은 이벤트로도 많이 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 이제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고용 보고서 이후에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스탠스가 좀 약해진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 시장에는 타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 달에는 상법 개정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관련되어 있는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해 보시는 게 프랑스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관련돼서 요거 딱 숫자 두 개만 넣어. 좋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12페이지 봅니다. 요즘에 무슨 텔레비전 12 있잖아요. 12? 12번? 홈쇼핑. 아닌가? 홍대 홈쇼핑.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헷갈렸어. 넘어갑시다. 12? 드라마는 제가 마동석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 12. 맞아. 무슨 드라마 하더라고. 영어로 못 썼던데? 디즈니 플러스. 거긴가? 아니 텔레비전 나와. 텔레비전에서. 넘어가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서인국, 맞아 서인국 나오고. 마동석. 재미되게 없던데. 고맙습니다. 자, 숫자 보겠습니다. 페이지 12. 예. 9월 5일날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지금 컨센서스가 8만 명 정도 좀 안 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지난달 7만 3천 명이거든요. 참고로 그 지난달 나왔던 7월달하고 6월달 있잖아요. 요거 데이터는 13,000, 19,000이었어요. 확 줄었다가 조금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만약에 5만 이하, 3만 이하 나오면 금리 2번 해야 된다. 고용 데이터 뭉개졌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혹시 무식하게 한 22만 명 이렇게 나오면 이 고용 뭐 탄탄하네. 금리나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네.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둔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장에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9월 5일 날 이렇게 잘 적당히 나오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다음 주에 미리 볼까요? 9월 9일 날 나오는 이게 또 못지않게 중요해요.
9월 9일 날 나오는 건 뭐냐면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치를 싹 다 수정해서 발표합니다. 이거 중요해. 과거 데이터를 수정한다고. 근데 이게 지금 그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인사가 있는데 이분이 주말에 얘기한 게 한 70만 명 빠질 것 같은데 월 평균 5만 명, 6만 명 정도로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용이 미리부터 빠지고 있었네. 고용이 미리부터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는 확실히 해야 되네. 이렇게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9월 5일 날 8월 고용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7만 8천 명도 중요하고 다음 주에 있는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수정 하향되는가도 못지않게 9월 17일 날 금리 인하 FOMC 앞두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9월 5일, 9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9월 9일 네. 그때 발표되는 분기 고용에서 이게 수정치로 하향 조정해서 발표되는데 대폭 하향 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근데 약간 고용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더 큰일 났다 하면서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당히 빠져야 된다. 와. 너무 어렵다. 어렵다. 원래 그럼 적당히 너무하죠. 어떻게 돈 벌어 그러면? 부동산 해야 되나 진짜? 하세요. 이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하나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요. 참 우리 시장 근데 저는 이제 4, 5, 6월 달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야 매일매일 시장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시계열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이 지금 7월 달과 8월 달 거의 2달 동안 못 갔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많이 좀 악화가 되고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우리가 분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엔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은 역시나 환율에 대한 영향 아까 전에 뭐 프랑스 얘기할 때도 환율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환율이 좀 안정화가 돼야지만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는 광고를 한번 하고 가야 되나? 오늘 진짜 그거거든요. 네. 똥싼 증시를 치우는 아주 깨끗한 비데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잘 치워주는 비데로 가져왔어요. 증시가 똥칠됐다면 비데가 필요합니다. 네, 비데 중에 최고급 호텔 비데. 가지고 왔습니다. 야. 들어드릴까요, 제가? 네, 이제 이거를 광고 용어로 협용을 하고 싶은데 조금 무거워서 이거 들을 무거운데. 수가 없다. 그럼 재규님이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 무거운 아니면 시연 가능한가요? 시연. 야, 시연은 좀 그러니까. 미안해.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살짝 실수했습니다. 올려볼게요. 이게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지금은 모든 게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이 좋다 하면 좋은 거고 싫다 하면 싫은 거예요. 미국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겁니다. 너무 아파. 그래서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 최초 15만 9천 원에 저희가 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반영구 필터로. 네. 교체가 없는 4in1 직수형 비데라고 4in1. 합니다. 그리고 세척수 자동 배수는 물론 노즐 자동 세척까지. 네, 그래서 노즐도 자동으로 세척이 되고 탈부착도 쉬워요.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터치로 그냥 딸깍 해가지고 뺐다가 넣었다가 오, 진짜 엄청 좋다. 쉽지. 예. 그리고 24시간 공급되는 온수. 오, 따뜻하게. 네. 힐튼 호텔, 네. 신라 호텔, 네. 반얀트리, 워커힐 와. 이런데 여기 다 이거 아메리칸 스탠다드 쓰는 거야. 진짜요? 네. 네, 우리 집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와. 우리 집이 미국 되는 거야 그냥. 이야. 알래스카 되는 겁니다. 쉬운 자가 설치. 그리고 기사님 원하시면은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설치해달라고 하셔도 된대요. 4단계 온도 조절, 변좌 시트로 따뜻하게.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네. 근데 이제 비데 없으면
앉았다가 여기 다 얼어. 아 차가. 나 옛날에 그 지금 가난한 집 살 때는 앉았는데 이게 네. 안 떨어지는 거야. 스크류바 혀에 붙듯이 이렇게 안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방송 왔어요? 거의 찢어졌어. 변기 들고. 이게 뒤쪽이. 예. 꼭 15만 9천 원에 예. 그런 걸 다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 저희가 엄청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15만 9천 원. 네. 자 그리고 요거 비데를 쓰려면 네. 일단 변을 잘 봐야 돼. 잘 봐요. 변을 잘 보려면 요 카무트 네. 골드 복합 효소를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게 뭐냐면 네. 저 뭡니까 저거? 탄수화물. 아 여기 있다. 네? 혈당, 혈당. 소화, 소화, 체중 관리 체중 관리. 세 개 한 번에 돼버려. 어. 요것도 영상 있습니다. 네. 큐! 저 씹어도 안 씹히는 베이글 가지고 저 요거를 카무트를 넣었는데 네. 베이글을 샥샥샥샥 돌리고 빼보니까 어머나. 그냥 완전 다 분해시키는. 아작이 났어. 어, 그러니까 체중 관리, 네. 소화, 혈당 와. 무조건 드세요. 캐나다 거잖아요. 이건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아시죠? 예, 위쪽으로 가는 캐나다입니다. 저도 이거 카뮤트를 먹어봤거든요. 그래. 카뮤트는 밥 대신에 밥 쌀알처럼 해가지고 먹는데 이거는 더 손쉽게 맞습니다. 효소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무트 브랜드밀 골드 복합 효소 2+1 해가지고 90호예요. 근데 이게 정상가가 엄청 비싼데 요거를 39,000원에 오. 3개월분 39,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오. 엄청 싸죠. 네,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에다오스님께서 네. 비데는 절대 일체형 쓰면 안 되고 분리형 써야 되는데 분리형 중에 가장 쓸만한 게 데림바스라고 대림바스. 하시네요. 네. 데림바스 위에가 아메리칸 스탠다드입니다, 형님. 예. 이거 쓰면은 딱 아기 피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시안인데 우리가 아메리칸 스탠드가 맞아? 라고 동군형이 아시안인데 우리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맞춰! 이걸 맞춰. 동군형을 비대에 맞춰. 야, 언제까지 이렇게 아시안으로 아니, 우리는 미국이 지금 인간이잖아요. 어? 그냥 휴먼. 어? 우리 모두 휴먼. 그래서 트럼프가 그 강조했잖아요. 네. 전략적 유연성. 예, 동군형도 전략적 유연성 가져가야 됩니다. 예. 맞추세요. 네. 예. 고정 댓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규님한테 네. 섹터별, 뉴스별, 이슈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일단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종목별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댓글이 너무. 그래서 일단 이제 제 강세 업종이랑 약세 네네. 업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엔터와 컨텐츠 쪽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다날이라는 기업이 좀 호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작은 섹터에서 좀 선순환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약세 업종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넣어놨는데 오늘 우리나라 형님 섹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이런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다. 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엔터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한알령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좀 받아가다가 지난주에는 또 그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가 됐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뭐 캐대언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낙수 효과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빅 IP들이 돌아온다라는 내용들,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모든 기업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몇 개를 좀 봐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생각보다 요거 SM이라는 기업입니다. SM 보시면 중화권 매출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죠?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표현 좀 이상한데 많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다면 SM뿐만 아니라 YG엔터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열리게 된다면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2023년도 말부터였던 것 같아요. 뭐 앨범 판매에 대해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들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많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보시다시피 뭐 2025년도와 2026년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죠. 뭐 장비를 집어넣고 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처럼 엔터사들 같은
같은 경우도 신인 아티스트들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근데 그 신인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엔터 쪽 올라올 때는 처음에 뭐 한일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관세 무풍지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엔터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올 때 좀 체크가 필요하고, 요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엔터 업종 PER 밴드인데 지금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K-팝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1등도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그래도 상방이 좀 열려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잠시만요. 제가 네. 자료가 없어졌구나. 제가 넣질 않았는데 네. 엔터가 이제 공연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연 매출 근데 요즘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 굿즈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어떤 거예요? 굿즈. 굿즈. 굿즈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엔터 대형사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굿즈가 어느 정도 더 팔리는지 여부에 따라서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오랜만에 또 CJ ENM이 좀 변동성이 나왔더라고요.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병헌 씨 요게. 나온 거죠. 영화. 네, 송혜교 영화가 씨랑. 영화 맞죠? 네,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호평이 좀 나오면서 CJ ENM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자금이 좀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피난처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엔터와 컨텐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엔터와 컨텐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첫 번째는 관세 무풍지대, 두 번째로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잠깐. 못해가지고 일단 엔터. 네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JYP를 비롯해서 디어유, CJ ENM 이런 애들이 올라왔잖아요. 물론 네. 밑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 근데 자 여지없이 주도주가 잘 안 가는 시장이 안 좋은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무거울 때는 엔터주랑 컨텐츠주가 가요. 그렇죠. 그럼 9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엔터주 쪽, 특히나 이제 무형 재산 같은 그런 뭐 컨텐츠 쪽, 뭐 소프트 파워 쪽 그쪽에 집중해서 배팅을 해보는 게 9월 달에는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배팅을 한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그럴 수 생각이 있죠. 드는데. 네, 오늘 보면 농심도 많이 올랐어요. 농심. 오늘 4.5% 4% 올랐는데 이게 그 원래는 삼양식품이 많이 올라가고 좀 뒤쳐져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는 그 툰바인가 뭔가 뭐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캐데언이랑 캐데언. 콜라보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콜라보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 모멘텀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엔터 말고도 이렇게 확대되는 거지. 캐데언 효과가 말랑말랑한 거 아니면 그거 플러스 돼가지고 안 싸도 아니면 아직 갈룸이 있다 싶으면 그게 더 편하면 글로 붙을 수 있는 거죠. 디펜시브하게 오케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재 기원님은요? 네, 저도 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엔터 4사들, 엔터 4사, 뭐 5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디어유나 노머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때 중국에 진출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뭐 디어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조가 넘어가는데 노머스 같은 경우는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같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엔터 업체들에 비해서 피어 그룹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9월달 증시가 좀 둔화가 되면 그때는 관심 있게 좀 봐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CJ ENM 같은 기업들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대형주 위주로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지금은 명확하지가 않은데 예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일령이 시행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한일령이란 그 용어 자체를 중국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던데 그게 시행되고 나서 엔터 쪽보다 컨텐츠 쪽이 매출이 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다시 한번 열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상방은 많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중국에서 계속해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하게 이제 올라갈 것이다,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장 자체가 둔화되면
자금이 일시적으로는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는 요게 네. 엔터 쪽이랑 컨텐츠가 불황이랑 좀 많이 그래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결국 사람들이 나가서 문화생활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그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컨텐츠 쪽, 자기가 조금이라도 돈을 쓸 수 있는 쪽, 그리고 자기가 삶을 유지하는데 무언가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쪽에 그래도 돈을 쓰게 되는데 엔터는 그 부분에서 생각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강하고 거기 불황에 전통적으로 강한 게 이제 그런 그렇죠. 무언가 엔터 컨텐츠 이쪽이어서 그런 거랑도 좀 실적이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예. 그렇죠. 그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실제로 진행이 됐을 때 게임주들의 실적도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 이제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한알령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때 실적이 좀 좋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쇼폼 같은 이런 쇼츠 같은 짧은 컨텐츠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뒤처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주는 아직까지도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않은데 만약에 불황이 정말 불황이라기보다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면 침체로 들어간다면 그때 뭐 업황 자체는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엄청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 같진 않고 하니까 이제 뭐 업종별 접근이 필요하고 지금 엔터 쪽을 보는 가장 큰 명분은 네. 실적입니다. 실적. 결국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클벨도 굿즈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예 원하시면 여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저기 뚜껑에다가 제 얼굴 크게 박아가지고 예, 항상 보실 수 있게. 굿즈라는 거는 네. 이게 처박아두고 안 쓰면 그게 무슨 굿즈야. 생활 매일매일 할 때. 봐야지. 하루에 2번씩. 그럼 와. 얼굴 딱 박아놓고 이런 거 딱 하면 좋잖아. 이야.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네, 님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넘어갈게요. 오늘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던 게 한미반도체가 6%, 맞아. 하이닉스가 5%. 이 종목들 코스닥에서는 지금 뭐야 저쪽에서 저거 뭐냐 동진세미캠, 두산테스나 얘네들 SFA 5%, 7%막 아작 났어요. 네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이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든다는 이슈와 그리고 미국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뭐지? Verifiable End User VEU 요거의 둘을 탈락시켜서 네네. 이제 중국이랑 아예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요런 움직임들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궁금하죠. 저도 하루 온종일 이 생각하고 했는데 네. 결론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스텝이 필요하니까 두 가지 알리바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알리바바. 결론은 뭐냐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더 빠졌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된다는 게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부장은 꽝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비전통적인 거, 그러니까 PCB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대덕전자, 대덕전자.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PCB 관련되는 거. 두산은 두산 에너지바지만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관계 없는 거. 이 중국 관계 없는 코미커. 몇 가지 살아남을 게 별로 많지가 않다. 그런 거는 괜찮을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는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론 말씀드렸으니까 알리바바부터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6페이지.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했다는데 무슨 의미냐? 이게 딥시크하고 같은 점 다른 점이 뭐예요? 딥시크하고 우리 1월 말에 딥시크 나왔고 엔비디아가 7%가 8% 하루에 빠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딥시크는 디스틸레이션 때문에 다른 원래 선도 업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AI 반도체는 지네끼리 쓸 수 있다는 거? 플랫폼의 차이? 그러니까 딥시크는 뭐냐면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칩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픈 소스 다 오픈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은 갑자기 이 상황이 튀어나오니까 화들 딱 놀랐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실체를 보니까 그 정도로 임팩트가 세지는 않을 거라는 걸 결국은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점이 그건데 이 알리바바 칩은 칩이잖아요. 오픈되지가 않은 거야. 개발했다 그랬지 그게 성능이 어떤지 들었어? 공개가 안 됐구나. 네. 그리고 그거를 실제 개발을 했는데 양산 100개, 500개, 200개 쓰는 게 아니고 10,000개, 20만 개 만들려면 양산성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상업성. 네. 근데 그거는 중국의 SMIC라고 파운드리 업체한테 맡겼다 그러는데 네. SMIC가 준비됐는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 정도면은 미국의 어저께 엔비디아가 얼마 빠졌죠? 한 3% 빠졌나요? 과거보다 임팩트가 적죠. 그 정도 임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H220 칩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하지만은 양산성에서 아직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실제 효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만 빠지면은 오늘 한국장 삼성하이닉스는 1~2% 이상 빠질 게 없지요. 그래서 요거는 그건데 요건 지켜보고요. 미세 공정도 필요하니까 이거 지켜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한 거죠. 중국 공장. 일단은 알리바바 AI 칩은 너무 여기에 임팩트를 주기에는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신경을 쓰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개념. 그 정도. 미국이 어저께 3% 반응한 거면 그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중국 공장 우리 제재 없었으면은 우리도 한 1~2%로 끝났는 게 정확한 겁니다. 1~2%는 빠져도 돼요? 1~2%는 미국이 3% 빠지는데 우리도 1~2% 빠질 수도 있죠. 미국은 3% 빠지는 것도 과하지 않아요? 미국이 3% 빠지는 건 우리 딥시크 할 때 7~8% 빠진 거 대비했을 때는 적게 빠진 거고 한국이 그러면 1~2% 빠지면은 저가 매수라고 작년에 얘기했을 거고 사도 돼요. 요거만 있었으면. 그런데 이슈는 이제 삼성, SK 중국 공장에 대한 네. 미국 반도체 장비 마구 가는 거를 쉽지 않게 한다. VEU.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이게 validated end user니까 삼성 하이닉스의 미국 공장, 중국 공장도 정당한 수요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건 바이 건만 1년에 1,000건을 신청하고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공장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 다 가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길게 하지 말고 중국 영향 이겁니다. 일단은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많아요. 하이닉스는 디램과 낸드 다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는 거지. 삼성은 디램은 없어요. 중국 공장에 없다고. 네. 어쨌든 얘네들의 전체 캐파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대충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네 그 메모리 중에 30% 영향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삼성 하이닉스가 글로벌 마켓쇼가 있으니까 글로벌적으로 디램하고 낸드의 시장에 대한 임팩트 있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디램의 하이닉스가 전 세계 디램에서의 요 공장 때문에 약 10% 정도의 수급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10% 큰 거 아니에요? 10%가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낸드도 하이닉스 삼성 합하면 이것도 한 15%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램에서 11%, 낸드에서 합해서 14%의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흔들 수 있는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게 만약에 이거 보면은 이게 공정이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계속 가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잘 안 되면은 업그레이드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날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아니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이 수익이 나는 건데 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건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예요? 당연히 네거티브죠. 네거티브잖아요. 10에서 15%? 근데 뭐냐면 유예기간을 줬죠. 이게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2월인가 3월 달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이게 미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에 투자하라고 쪼기 위한 이게 협상 툴의 끝판왕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6개월 지나가는 도중에 철회되지 않을까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치 엔비디아의 H20가 중국에 못 판다고 했다가 다시 트럼프하고 협상해갖고 다시 팔아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마치 한국도 그렇게 해줄까라는 그냥 희망사항을 가져서 향후 6개월 동안에 6개월 맞죠? 4개월 동안에 철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잠깐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뭐라 그랬죠? 시장의 임팩트가 10에서 15%잖아요. 수급이. 그러면 이거 10에서 15%가 흔들리면은 그러면 그 제품 필요한 사람들은 가격이 급등하겠네? 우리 원가가 안 좋아지지만 가격이 급등하면 아무 영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아침에 누가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아니, 전체의 시장의 100인데 10% 정도가 흔들릴 수 있는 거 나왔어. 그리고 철회도 안 시켜줘. 근데 그 제품을 쓰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원가가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원가가 높아지도록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경제가 뭐라는 제가 아까 말한 10에서 15%가 삼성 하이닉스가 움직인다 그랬는데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공급이 축소되면은 우리 거는 줄어들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중국 업체가 있지. 중국의 양치 메모리. 여기 양치는 아니지만 여기. 맞아. 양치 메모리. 맞아. 미안해. YMTC. 이게 미안하지. 양치 메모리. 이게 낸드. 네. 이게 마켓셔가 7~8% 될 겁니다. 네. CXMT. 창신. 네. 이게 한 5에서 7%.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10에서 15%의 물량을 전부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은 일정 부분은 얘네가 많이 램프업을 하면은 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영향을 받을 수 있지. 많이 올라왔다며 얘네도. 그러니까 그럼 가격 급등을
내리고 우리가 원가가 올라가면은 우리는 손해지. 어.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향후 4개월 지켜봐야 되는 거지. 이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한 건 맞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만 보면은 10에서 15%니까. 네. 근데 얘네들이 올라오는 각도에 따라서는 가격에 대한 것만 보고 편안하게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다. 근데 아까 얘기한 이거 엔비디아 흔들리는 거 같이 합하면 H20하고 중국 들어가는 거 한국도 영향이 맞잖아요. 그러면 합해보려면은 좀 과하긴 하지만 오늘 빠진 만큼은 빠진 건가? 오케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자면 네. 결국 펀더멘탈의 타격이 가는 건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센티적으로 흔들릴 만한 요소는 충분하다. 합리적이다. 충분했지. 합리적이죠. 그럼 반도체도 물 건너갔네. 와 이거 어떡해? 진짜.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일 모레 한 2, 3% 더 빠지면 누가 들어올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빠진 거는 정당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6분이어서 네. 재규님 오늘 하나만 더 할 수 있는데 진짜 오늘 요거는 꼭 전달해야 된다. 뭐 딱히 없습니다. 없어요? 괜찮아요? 뭐 시장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이 크게 나는 거는 뭐 그 기업이 갑자기 상장 폐지가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내가 좀 자신 있는 기업이라든지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이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할 때 막 매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만약에 꺾이면 조금 시차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뭐 단순합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좀 잡혀줘야지 우리 시장이 하반 경직을 보일 수가 있다. 지금 코스피도 한번 봐보세요. 되게 위태롭거든요. 여기서 밀리면 조정이 생각보다 깊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왜 못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네. 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프랑스 네. 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반도체 얘기도 얘기했고 네. 또 엔터 컨텐츠 이쪽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쪽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면 다 했지 뭐 얼마나 더 해? 다 했네. 다 했잖아. 아무도 뭐라 안 했어 근데. 왜 비대도 팔았잖아. 다 했지. 효소도 팔았지. 네, 다 카밀토도 했어. 팔았지. 다 했어.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네.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규님부터. 아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 그 우주에 가장 최초로 나간 사람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알죠. 러시아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소련. 그죠? 소련. 네. 그죠?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사실 버블론도 이야기가 많이 있고 우리 시장이 5,000포인트 가냐 마느냐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지나봐야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포지션을 굉장히 딱딱하게 잡아서 가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가 되면 어떻게 보면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하반기에는 뭐 그렇게 좀 더 선별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대형 형님 섹터들이 약간 둔화가 되면 자금이 오히려 한쪽에 좀 강하게 몰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뭐 여전히 뭐 제약 바이오 뭐 로봇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밀렸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또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쪽에서. 그래서 그동안 좀 관심이 없었던 쪽 관심 가져보시고 지주사도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주사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래도 SK라든지 몇몇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뭐 뻔한 이야기지만 종목별 장세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가가멜이 아니고요. 네. 예. 가가멜. 예. 네. 마가린. 마가린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의 한마디. 네, 49페이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지가 않네요. 간단한- 잡. 오늘의 핵심은 잡입니다. 잡. 네. 결론은 잡아란데 잡부터 하겠습니다. 시장이 잡스러운 게 많이 들어가죠. 노이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순수하지 않고 잡스러운 게 들어있는 시장이니까 거기서 뭔가 끄집어내야죠. 같이 연구해가지고 의미를 파악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주는 잡이죠. 잡. 적당하게 내려가야 돼요. 골드락스처럼 그렇게 기다리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잡긴 잡아야 되는데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것 같은 칼날이라면 조금 저하고 지지선이 확보된 상태에서 움직이자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잡아라. 예.
한 2,900 정도면 살 수 있는데, 그렇죠? 2,900 맞습니다. 봐야죠.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시장 고생 많으셨고요. 네. 항상 저희가 좀 알찬 내용을 돈 많이 벌자라는 개념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어적인 그리고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을 또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또 기죽지 마시고요. 내일은 올라가는 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내일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